오늘 영상에서는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인 당화 혈색소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당화된 혈색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혈중 포도당의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당화 혈색소가 생성됩니다. 정상 범위의 당화 혈색소는 4%에서 6%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인슐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요. 인슐린은 혈류에서 포도당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게 되면 인체의 세포가 혈중 포도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과체중과 복부 비만, 운동 부족, 칼로리 과잉 섭취, 과도한 스트레스, 인체 염증 반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인슐린의 감수성과 저항성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꼭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역시도 당뇨병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당뇨인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혈당과 인슐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인체에서 글리카곤과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호르몬들이 당뇨병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비만을 발생시키고 인슐린 농도 상승과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국립의학 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인슐린 감수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은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하면서 앉아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능동적인 과정을 통해 해소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운동과 요가, 마사지, 명상 등 오랜 세월 동안 입증이 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하게 잠을 잘 자는 것이 당뇨병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증가, 인체 대사기능 저하, 제2형 당뇨병 발생,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 5시간 수면과 8시간 수면을 취하게 하여 연구한 결과 수면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과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교수는 충분하지 못한 수면은 당뇨병의 주요 발생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직업 때문에 혹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충분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소 수면이 부족했던 사람이 주말 등을 이용해 잠을 몰아서 잘 경우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인슐린 감수성이 감소하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에서
주말을 이용해 10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게 하였더니 손실된 내분비 기능인 포도당 항상성이 회복되었고, 평소 8시간 동안 잤을 때의 인슐린 감수성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수면의 부족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채로운 야채와 과일 섭취를 통해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합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에 풍부한 사포닌, 레스베라트롤,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글루코시놀레이트 등의 항산화제 섭취는 당뇨병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만성염증을 감소시켜줍니다. 섬유질은 몸에서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고 천천히 소화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연구에서도 섬유질의 소화지연 효과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국립의학 도서관에 26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좋은 박테리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복부지방이 많게 되면 근육과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연구에서도 비만과 복부지방이 인슐린의 감수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체중을 7% 감소시켰더니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5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과체중과 비만, 복부지방이 있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라면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축적된 체지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여기서 근력 운동만, 유산소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초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칼로리 소비는 운동을 하는 활동 대사량보다 뇌의 활동이나 심장박동, 신장기능, 간의 생화학 반응 등 장기들의 기초대사량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운동량이 많은 운동선수의 활동 대사량이라 하여도 인체 장기들의 기초 대사량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운동 역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앞서 밝힌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운동, 스트레스 감소를 포함해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캡사이신 성분이 함유된 음식 섭취,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섭취, 충분한 단백질 섭취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당화 혈색소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예방 및 관리, 인체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